이번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가 열거가 됐는데 2위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상을 했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오른 14%를 차지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사실 저 오늘 갤럽 조사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9시 들어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9시에 발표를 하는데 네. 그래서 조사 개요만 이렇게 쫙 뭐 설명하는 것만 나와 있길래 이거 10%대 떨어져가지고 갤럽이 발표를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0%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3%였다가 지금 22%로 1%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거기에 굳이 1% 빠진 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명태균의 입에 온 국민이 오락가락하고 네. 그 오빠가 이 오빠인지 저 오빠인지 뭐 이런 이제 희화화되는 정치 모습 때문에 좀 빠졌다. 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조사를 또 따로 맞아요.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검법 조사를 했는데 오늘 다른 방송에서 제가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중 6명이 넘어요. 네. 근데 그것만 보통 얘기해요. 그럼 한 60%대 정도 나오면은 그것도 물론 수치가 높은 거지만 절대 다수라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한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특검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특검법 필요 없어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2명 정도, 10명 중에 2명 남짓인 정도만 특검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고인원이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 네. 그 중에 굳이 이렇게 막 갈라보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뭐랄까요?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관변단체라고 우리 예전에 불렀던 보수단체 있잖아요. 뭐 강원도 가셨죠? 네. 네네. 바르게 살기 운동 그런 전국 것 대회 네. 갔었죠. 네. 가가지고 4대 개혁 우리가 중단 없이 내가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짜 뉴스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지지해 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층들이 윤 대통령을 밑에서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바르게 살기 운동 거기 전국 대회 가게 생겼습니까? 거길 쫓아가는 이유가 한 20% 남짓 되는 그거 받쳐달라고 가는 거다. 네. 그거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7%,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53%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강상표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부정 포인트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두 번째 이후로 올라왔고 이게 총선 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금기어였어요. 그런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국의 어느 나라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다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해서 경제 네. 가신 거. 두 번째가 실질적인 정말 이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이런 캠페인을 벌리고 있잖아요. 남편을 오빠로 부르자. 자꾸 오빠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신 그 단체 이름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큰데 사실 뭐 이게 새삼 놀랍지도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0점하고 23점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를 논해야 됩니까? 90점과 93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60점이 꽈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59점과 61점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지만 20점이나 23점은 논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속실 자꾸 얘기하는데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방적인 조치로 한다면 저는 제2부속실보다는
특별감찰관을 야당의 추천으로 받아야 된다. 아, 특별감찰관을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 내가 받겠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는 오빠가 친오빠도 지금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분도 사실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용 부풀리기로. 그래서 이 정도는 하고 나서 사과를 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뭐 제2부속실 설치한다고 활동 자제한다고 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묻혀지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근데 저는 두 분이 민심이 진짜 뭐 너무 안 좋고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 거 너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냥 일반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 그래 문제가 많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할 만한 그럼 어떻게 막을 건데? 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건데? 라는 게 이번 저는 선거를 통해서도 되게 무기력하다고 느꼈거든요. 결과값 자체가 둘 중에 뭐 인천이든 부산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하는 건 다르겠지만 아니면 조사를 한다거나 뭐 아무런 시그널이 없고 근데 지지율은 낮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 얘기한 것도 맞아요. 보면은 네. 그 쉽게 얘기해서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데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지층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지지하는 응답이 적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사회가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이 역사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100년이라는 게 너무 100년이라는 게 문제다. 세상이 그만큼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한 번 어렸을 때 아니면 자기 어떤 삶의 경험으로 뭔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사람의 수명이 100년이라는 게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 선거를 보면 보통 한 10% 많으면 한 10몇 %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총선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가 뽑고 난 다음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한다고 하면 그 완전한 그러니까 10%가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한 80%가 다 움직여줘야 그래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제도적인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 하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난번에 한 번 있었던 그렇죠. 것처럼 네. 또 한 번 있기는 진짜 어렵다. 그럼 결국은 이제 사법적인 절차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것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지금 병 걸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가 병 걸릴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제 보수신문 칼럼에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 네. 그 동아일보 유명한 김순덕 칼럼니스트 있죠. 네. 김순덕 칼럼에 칼럼 제목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첫 문장이 뭐냐면요. 국민으로서 일종의 병에 걸린 것 같다. 이게 첫 문장이었고요. 조선일보 김창균 논선주간의 칼럼이 있는데 칼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빠 카톡 메시지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말하는 걸 믿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 우리가 지금 병 걸릴 지경이고 가슴이 맞아.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찐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도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다 머리가 막 병 걸릴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저는 그래요. 지금 방금 우리 구행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넘어가네. 생각보다 안 네. 하는 이건 간단합니다. 문제가. 뭐죠? 왜냐하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파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돼 버리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는 이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임기를 못 채운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선 주자인데 우파가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과거의 홍준표처럼 대선 후보가 되면 뭐합니까? 지지 기반이 없는데. 지지 기반이 없어서 바로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이후에 총선이 있는데 네. 탄핵이 되고 나서 총선이 열리면은 자기들 배지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 활동을 자제시키는 거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렇죠. 로드맵의 문제가 네.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차라리 지금 2년 반이 남았으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지 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거다. 근데 최근 오늘 점심에 네. 사실 뭐 보수 쪽 인사를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일부는 차라리 네. 빨리 무너져야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도 국민의힘의 현역들도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빨리 무너지고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중요한데 많이 안 다뤄지는 것 같은데 네. 법원이 어제 본안 소송입니다. 가처분이 아니고 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판결의 핵심은 뭐 사안의 여부를 떠나서 2인의 의결만으로 내린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런 그 판결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수 방통위 체제에서 YTN 민영화라든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이런 논쟁적인 안건들에 대한 결정 자체가 네. 나중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번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탄핵소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방심위에서 내린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 그 최종적으로 방통위까지 가서 결정이 돼야 법정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그러면서 방심위 심의한 내용이 방통위로 올라가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게 이게 잘못됐다 무효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럼 방통위 2명이서 지금 뚝딱뚝딱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많이 했죠. 네. 제일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YTN 그쵸. 민영화예요. 3,700억 원. YTN 민영화한 거 이거 둘이서 결정한 거거든요. 네.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민영화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토해내 이렇게 될 판이에요 지금. 와, 유진이 되게 비싸 10,000원일 때 샀었대요. YTN이 10,000원일 때 3,000원. 네. 지금은 3,300원이거든요. 우리 엄청난 손해를. 어떻게 유진은 가격을 그럼 잘 알아요? 오늘 씨가 주시지 않은 거 아니야? 돈에 밝아요 확실히. 저는 아주 돈을 밝습니다. 신뢰에 밝아요. 네. 아 근데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 우리 5명에서 개모임이에요. 근데 네. 둘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그냥 하다못해 어디서 만나자고 할 때 짜장면 먹을 건지 한식 먹을 건지 결정할 때도 최소한 3명은 동의를 해줘야지 2명이서 하라 하면은 그게 무슨 모임이에요. 개모임이에요. 지금 짜장면하고 3,700억을 지금 아 이거 근데 KBS 사장도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박민 씨. 왜냐하면은 공영방송 이사도 선임 과정에서 네. 예. 그럼 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들도 선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네. 그 KBS 이사진을 잘못 구성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장을 박민 사장을 뽑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이거 결정 나자마자 너무 화가 확 나더라고. 그동안에 보수 쪽 인사들하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법률상의 구성 요건 이런 거 가지고 그죠? 네. 예. 2인 방통위. 네. 방통위법에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는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는 원래 5명이잖아요. 5명에 다수로 임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명 이상이 임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방통위는 기구 성격이 합의제 기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방통위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3명 이상은 있는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 그게 원래 법 제정 취지에 맞고 그게 의결 정족수가 그럼요. 되는 거예요. 상식이죠. 너무 상식. 상식적인 거야. 근데 이거를 정족수가 2명이니 5명이 아니라 지금 2명 있으니까 2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결정하면 된다고 바득바득 우긴 그 보수 인사들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이게 또 이제 이 판결 자체가 또 뭐랑 관련돼 있냐? 네. 지금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인데 네.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라는 것을 주된 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원 판결의 영역이라는 것이 헌재의 향후 처분과도 네. 관련이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도 탄핵이지만 저는 사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전에도 사실 법원에 판단이 있었어요. 서울 고법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뭐 몇 명이에요? 한 80명, 80명 면접 본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지면은 저는 탄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 탄핵에서 끝나면 안 돼요. 법카를 얼마나 그렇게 남용하고 이게 지금 월급도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진숙 씨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